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관광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우리 중요한 현실이고 과제라는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N번방 사건의 모든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엊그제 어떤 이제 그 관련된 회의를 갔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거기에 계신 전문가라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N번방 사건 젠더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젠더 문제 아니고 아동 청소년 문제다. 아동 청소년 문제고 우리가 그 박사박만 해도 74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그 중에 청소년 포함해서 이제 청소년 포함해서 모든 피해자 이렇게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문제고 그리고 그 16명, 17명의 그 아동들은 엄청 이제 이거는 영혼의 파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성인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소집죄 26만 명의 소집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민들의 이제 많은 관심과 그 분노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겠냐, 왜 소라넷에서 100만 중에 운영자 한 명만 처벌됐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일 수 있냐, 이거밖에 적용 못하냐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물을 본 사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시되고, 그렇다면 신상공개도 근거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간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일어났던 이런 단톡방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합성 사진이라든지 지인 능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고위층에서는 여성들을 하나의 향응으로 취급하여서 여성들이 계속 김학의 사건 같은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고소 의지를 가지고 피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기소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버닝썬, 그리고 이런 정준영 사건 같은 것들로 수면에 올라오면 관광문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성폭력을 어떤 꽃뱀 신화 같은 거 더 이상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지 되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들을 단순한 어떤 그냥 동의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피해자를 계속 의심하는 방식 같은 것이 팽배해서 여성들이라면 이 구조 안에 자신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성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유일한 생존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강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간죄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성폭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념하고 있느냐에 도전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개정은 그동안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가 아주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폭행가족과 극심하게 이것을 입증해야만 유죄 내려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에 이미 여성단체들이 많이 개정을 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했다가, 미투 운동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강간죄 개정이라고 하는 폭력의 강간의 의미를 바꿔야겠구나라고 하는 과제에 10개의 법안이 왔습니다. 5개 정당에서 다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낸 개정안이 4개나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입법자들이 검토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 라고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21대 총선에서는 이 과제가 되게 많이 후퇴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유보적인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가 이제 20대에서 4개나 입법안 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예 이 얘기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본적인 과제구나라고 하는 데까지는 도달했는데, 정작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논쟁하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말 젠더가 어떻게 그 착취의 구조인지, 여기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 과제를 되게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당으로 가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겠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입법자들의
더 많이 연구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말 집권 여당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성폭력만은 아니지만 이 강간죄, 성폭력에 대한 정책 플러스 무엇이 그러면은 있는지 요 주변을 또 살피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여성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안심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현재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독거 여성들의 뭐 안심 어플 뭐라든지 뭐 스마트 뭐 원터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인프라를 이런 식으로 어플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깐다는 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방식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좀 기본적인 과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스마트 구축에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 이런 기술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결국 누구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여성정책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것인지 좀 우려가 드는 면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국회에서 4명이나 이제 이 관련 과제가 있다라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정책들이 특권 교육 그리고 가족주의 내에서 뭐 조두순 관련된 뭐 우리 가족의 안심을 지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성폭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간죄 개정 같은 경우에는 즉각 시행 같은 이 써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 피해자 지원 기금처럼 모여져 있어서 이거를 쓰는 방식이라든가 얼마나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드는지 이런 거를 법무부가 하나씩 심사를 매년 하면서 타당성을 하는 방식으로 좀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문제라든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피해자 정의를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강간죄 개정 동의 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발언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떻게 좀 시행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정감 있는 형태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민중당도 그동안 되게 열심히 여성폭력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열심히 되게 기동력 있게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간죄 개정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루밍이라든가 뭐 위력 성폭력, 뭐 직장 내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간 문화에 대한 좀 중요한 과제 같은 것들을 다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성해당 관련돼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해당 전체적으로 정책을 보면서 되게 여성 정책을 많이 고민하시는 당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걸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안전 문제를 되게 1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신체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 뭐 1인 가구 같은 것도 개별 가구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복지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노령 여성 같은 경우에 고령 여성들 어떻게 사회 서비스를 해야 된다든지 여성의 몸의 건강, 그러니까 재생산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인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이렇게 정책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다채롭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폭력 관련해서 여성해당에서 강간죄 개정이 빠져 있고 그리고 첫 번째가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한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간 문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가 논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을 강조했을 때는 굉장히 이원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방식의 국민적인 인식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의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을 어떤 인격으로 보지 않는 방식이 지금 디지털 성폭력에서 되게 많이 상품화가 되고 아예 지배를 상품화했다는 것, 아주 눈에 보이는 지배 형태를 팔았다는 거, 등급화해가지고 이런 게 N번방의 문제라면은
저는 물론 동의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어떤 인격을 가진 주체로 법이 다시 상정할 것이냐를 두고, 그리고 동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들, 그런 취약성들이 있는 경우들을 거기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짜지 않은 상태에서 16세 의제강간을 상향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그냥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간죄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미투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사립학교법까지 바꿨어요. 이게 이제 함부로 못하지, 안 할 수 없어요. 사립학교도. 그 정도로 사립학교법까지 바꿨는데 이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죠. 이 강간죄 규정, 이 문제를 어떻게 동의 여부로 동의를 넣는 이 문제. 근데 이게 법무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동의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 관련 개정안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대는 어떤 유형으로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인가로 맞춰져야 맞는데, 사실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시 처음부터 돌리겠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성폭행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이제 이 모두에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과 연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아동 청소년의 중심으로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바라보는 문제,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여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해소에 사장되어 있는, 정책에서 실종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간죄에 사실은 동의로 이 강간죄를 바꾸는 거는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